안녕하세요. 압구정 아이비성형외과 수석훈입니다. 오늘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슴 수술 얘기가 아니고요. 그 가슴에 들어가는 보형물, 그 가슴 보형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가슴 수술에 대한 정보는 워낙 여기저기 많고 다들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가슴 보형물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슴 수술할 때 항상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가슴 수술은 이 보형물의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큰 보형물을 오랫동안 몸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형물 자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가슴 보형물이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어느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지,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슴 수술에 있어서 가슴 보형물이 어떤 거를 쓰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슴 보형물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가슴 보형물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저기 식염수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당류백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봐야죠. 지금은 전부 코에시브 젤백이라고 하는 그 실리콘 겔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백들을 대부분 쓰시고, 다른 백들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슴 보형물을 고를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슴 보형물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에서 만든 어떤 회사 제품이야,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항상 보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이런 거 꼭 확인을 하잖아요. 중요한 가슴 보형물은 왜 그런 걸 확인을 안 하세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 보형물이 어떤 회사가 좋은지 이런 거 살짝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판단하는 중요한 거는 이제 승인을 받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승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 KFDA,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도 있을 것이고, 중국 승인도 있고, 유럽 승인도 있고, 승인은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다른 나라의 승인들에 비해서 미국 FDA 승인은 까다롭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승인을 잘 안 해줘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 FDA 승인받은 보형물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세 군데 회사밖에 없어요. 한참 명품 보형물이라고 선전하는 그 회사 제품도 미국 FDA 승인 못 받았고, 그래서 보형물을 선택하실 때 이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회사가 어떤 좀 좋은 회사인지, 이름들 아시잖아요.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를 다들 아시니까 그런 유명한 회사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회사 제품에도 또 이제 생산 국가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같은 회사 제품인데 생산 국가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 국가가 어딘지도 한번 꼭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 고를 때 이제 그 겉의 표면에 따라서 이렇게 매끌매끌한 이런 것들은 이제 스무스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가 거칠거칠한 그런 백들을 텍스처백이라고 하죠. 요런 제품이 스무스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겉에가 매끌매끌하죠. 아무런 돌기도 없고 이렇게 매끌매끌한 이런 걸 스무스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겉에가 거칠거칠한 뭔가 이렇게 매끈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처드 백이라고 해요. 저는 스무스백을 선호하는 편이고, 동양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스무스백이 텍스처백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의사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요즘에 텍스처백이 어떤 특정 회사 텍스처백이 좀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스무스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에시브 젤백의 일종인데 그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물방울백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그 아나토미칼 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가슴이 자연스러운 게, 여자분들은 아래쪽 볼륨이 좀 큰 것이 자연스러워요. 위쪽 볼륨은 좀 적고 아래쪽 볼륨이 많고 그런 가슴이 더 자연스럽고 예쁘고, 남자하고는 반대죠. 남자들은 젖꼭지 위쪽 가슴이, 그쵸? 이렇게 많고, 그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통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물방울백이라는 거는 그런 자연스러운 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아래쪽의 볼륨은 좀 크고 위쪽 볼륨은 적은 이런 백이에요. 젊은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출산하시거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윗가슴이 적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위쪽에 부분이 볼륨이 없어서. 근데 이런 백들은 그런 상황을 또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그 물방울 백들은 이게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텍스처 백입니다. 겉에가 거칠거칠한 요런 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슴 보형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슴 보형물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조금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가슴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은 흔히 뭐 이제 겨드랑이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유륜 아니면 가슴 밑절개, 배꼽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배꼽은 이제 뭐 사용하기는 힘들죠. 왜냐면 예전에 식염수 백은 썼지만 이제 이 코에시브 젤 백은 볼륨 자체가 커서 배꼽 쓰기는 힘들어서 뭐 이제 논외로 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흉터가 좀 많이 지기 때문에 사실 가슴 밑절개 쓰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겨드랑이냐 유륜이냐 이거를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주로 유륜을 선호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륜 수술은 딱 이 부분만 수술하죠. 겨드랑이 절개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아파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팔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에 비해서 유륜 절개는 사실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또 괜찮다고 팔도 잘 쓰시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어딘가 절개를 하게 되면 어쨌든 흉터가 조금이라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예 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뭐 나시티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버스나 지하철 탄다든지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젖꼭지가 보일 일은 정말 최후까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유륜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슴 보형물만 딱 잘라서 말씀드린 거는 뭐 가슴 수술 얘기는 뭐 여기저기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보시고도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또 딱 가슴 보형물만 좀 특화해서 한번 얘기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